자, 지구촌 소식입니다. 최보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해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결국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회의를 시작한 지 20여 분 뒤에 선언됐다고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23일 밤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이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군사작전을 선언한 겁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는 불행하게도 우리가 안보리에서 평화를 모색하며 회의를 하는 동안 푸틴은 이 회의의 의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전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말하면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인류를 위해 러시아로 군대를 철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공격의 이유는 뭔가요? 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24일 아침 6시 직전에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특별 군사작전 결정을 선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협을 용인할 수 없다며 비무장화를 요구했고요. 작전의 유일한 목표는 주민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고요. 또 러시아의 조치에 왜곡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는 즉각 보복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은 없다고 했지만 푸틴의 발표 후 몇 분 만에 수도 키예프 인근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곳곳에 미사일 공격이 쏟아졌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동부와 남부, 북부 3면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고 러시아 지상군도 여러 방향으로 우크라이나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규탄하면서 전면적인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유럽연합도 EU 내 러시아 자산 동결과 금융시장 접근 차단 등 가장 강력한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비롯해서 평화적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기로 뜻을 밝혔습니다. 또 금융과 환율, 주식시장, 공급망,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뭐 뉴스 보니까 이제 뭐 민간인들도 지금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조속히 좀 상황이 평화적으로 좀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네. 아,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뭐 사람 집이 아니고 개 집, 개 집이 경매에 나왔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지난 2019년에 코스타리카의 작은 도시 아구아스 사르카스 상공 위로 화려한 유성우가 관측됐었는데요. 이때 운석이 로키라는 이름을 가진 셰퍼트의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운석이? 네, 운석을 맞아서 지붕에 구멍이 뚫린 로키의 집이 현지 시각으로 23일 열린 크리스티 온라인 경매에 출품됐는데요. 이 경매에서 운석에 맞은 계집이 44,000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300만 원 정도에 낙찰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출품됐던 물품은 계집과 또 아이, 당시 참. 떨어졌던 작은 운석이었는데요. 경매 결과가 더 흥미로웠던 건 운석 자체보다 계집이 더 비싸게 팔렸던 겁니다. 아, 그래요? 로키의 집은 44,000달러에 거래됐는데 운석은 21,000달러, 약 2,5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야, 아니 운석보다 계집이 더 비싸게 팔렸네요. 네. 좀 떨어진 운석이 더 귀할 것 같은데 왜 그 계집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까? 운석도 찾기 힘들지만 운석에 맞은 물건은 더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운석은 보통 1년에 4만 톤씩 지구에 떨어지는데요. 아유. 확률적으로는 70% 이상 바다나 사막으로 향해 떨어지기 때문에 찾기 어렵고요. 이렇게 낮은 확률을 뚫고 운석에 맞은 물건은 한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요? 실제로 2007년 운석에 맞은 일명 클렉스턴 우편함은 경매에 나와서 무려 8만 3천 달러에 낙찰된 적이 있습니다. 예.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 돈으로 약 1억입니다. 예. 아니 도대체 근데 이런 그 경매는 어떻게들 그 가가지고 경매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예, 여하튼 뭐 하늘에서 떨어진 로또네요, 로또. 예. 네.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현대자동차가 미국 딜러들의 바가지 판매 상술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미국 딜러들은 차량 부품난 등으로 신차 공급이 부족해지고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자 가격을 잇따라 인상했는데요. 현대자동차와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자사 차량에 과도하게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딜러들에게 고객들이 딜러의 가격 관행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서 이런 관행을 그냥 놔둔다면 브랜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랜드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있으니까 신차를 판매할 때 과도한 웃돈을 요구하지 말라고 공지한 겁니다. 아니, 저 딜러들이 직접 뭐 차를 만들어 가지고 웃돈 받고 파는 게 아니고 네, 현대자동차 이제 보통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는 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어떻게 딜러들이 웃돈을 얹어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미국 자동차 딜러들은 독립 사업주로서 자동차 판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원래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딜러가 각 완성차 업체에서 먼저 물량을 확보한 뒤에 시장 상황에 따라 권장 소비자 가격보다 할인을 해서 파는 경우가 그러니까요. 더 많았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서 신차 생산이 지연되자 또 경기 회복과 정부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의 신차 구매 욕구는 상승한 상황인데요. 이렇게 공급난이 이어지다 보니까 딜러들이 오히려 가격을 올려서 추가 이윤을 얻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판매된 신차의 82%의 추가 금액이 붙어서 팔렸다고 해요. 예. 평균 추가 금액은 728달러인데요. 1년 전만 해도 평균 2,152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던 것과 비교하면 3,000달러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그렇네요. 네, 특히 현대차 그룹의 차량에 높은 추가금이 붙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와 제네시스에 각각 평균 1,498달러, 1,603달러의 추가금이 적용됐고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의 첫 전용 전기차를 판매할 때도 딜러들이 바가지를 씌워서 소셜미디어에 고객들의 불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기아차의 경우에는 권장 소비자 가격과 실제 구매 금액의 차이가 평균 2,289달러에 달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예, 현대자동차는 향후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찾게 되면 그동안 과도하게 높은 가격에 시달리던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로 눈을 돌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지나친 웃돈을 요구하는 딜러들에게는 향후 차량 배정이나 광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그 웃돈을 얹었는데도 소비자들이 왜냐면 차량 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웃돈을 얹어서 좀 더 이렇게 판매도 하고 또 구매도 하고. 근데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이제 그 어떤 그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자꾸 어기게 되면 또 이제 회사 이미지가 또 안 좋아지니까. 네, 맞습니다. 아무튼 또 미국 시장이 또 이런 자동차 시장의 특징이 있네요. 그나저나 저 반도체는 어떻게 수급이 언제쯤 잘 될까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네. 제 주변에서도 지인분들이 신차를 신청하신 분들이 있는데 네. 와 진짜 무슨 뭐 한두 달이 아니고 거의 뭐 5, 6개월은 네,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진짜 이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수급이 너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참 그것도 큰일입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구촌 소식 최보미 리포터였습니다.